자, 전국이신 영화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원정일 우리 박 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세현이가 돌아왔다. 또 오너스컵이 열린다. 토요경마를 통해서 다 공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 생략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부산 교차가 5개예요. 평소에는 6개인데 5개고 서울께 12개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소장이 9경주 11경주고요. 승부처 원정이가 4경주 8경주 임승진이가 6, 7경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경주 출발합니다. 1300 6등급 연령 오픈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편성으로 보는 마필이 이제 5번마 대한강산입니다. 대단한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입권 전개가 편안하게만 유지되면 한 번은 더 올 수 있겠다.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제가 이제 복귀했었던 부분인데 이번 경주가 안쪽에 선두권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싸움에 괜히 가담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좀 밀려서 따라가더라도 외곽 전개를 통해서 8마리 뛰는데요. 직선주로 안토니오가 아주 곧잘 최근에 타고 있습니다. 충분히 2차 간에는 가능성이 또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대한강산 노래이죠. 아름다운 강산 노래 알아요? 알죠. 불러봐요. 너와 나 춤도 춰야죠. 춤까지 추라. 언제 했습니다. 블랙뮤직입니다. 노래를 불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이름이 뮤직이에요. 이제는 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조교 잘 해놨고요. 그 전 경주에 조교 안 했습니다. 조교 안 하고 체중 불려놓고 어차피 가도 안 되는 편성이었어요. 이 콘트레일이라는 마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데뷔 전에 굉장히 잘 뛰었던 마필이죠. 자, 그 마필을 이제 앞에다 놓고 외곽 돌고 걸음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조교 좀 짱짱하게 해놨습니다. 3등급 챔피언킹하고 병합을 하는데 좀 밀리기는 합니다만 의지 있는 조교라고 저는 읽고 싶고요. 직전 경주 의지 없던 그런 모습, 이번 경주는 원게이트까지 받아놓은 만큼 포인트 잡고 들어가는 1번마 블랙뮤직 말씀드립니다. 그 집에서도 3조에 있다가 이제 옮겨온 말인데 지난번에 뛰고 2번째인데 훨씬 좀 나아졌다라는 내용을 좀 접수를 했는데 우리 원정일의 조교에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뮤직까지 내용이 나왔고 10번마 브루의 승자는 원래 1000m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1300을 나왔는데 그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1000m 가면 빠른 말들을 많이 만날 거라서 일부러 1300을 쓴 거다. 일단은 작전은 주요를 한 것 같습니다. 빠른 말들을 피했습니다. 유일하게 빠른 말이 5번 대한강산인데 대한강산을 또 외곽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불의 승자 선두권 버티기의 가능성 말씀을 드리고 4번 CK키는 이게 능력이 좀 되긴 되는데 신지빠따로 될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김옥성이가 진짜 말에서 먼지가 나도록 패대기를 쳐서 지난번에 한번 끌고 들어온 건데 빠따가 좀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고 6번 히어로킹은 직전에는 거세를 해서 몸도 마음도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거세하고 좀 나았긴 한데 사이즈 자체가 떨어지는 말이고 또 기대는 게 여전히 심한 상황이라서 정상 주기로 나오지만 6번 히어로킹까지는 내용만 말씀을 드릴 뿐이지 관심은 없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0에 6등급 이세마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입니다. 야, 여기 진짜 좀 빡빡한 편성 같습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빡빡한 편성이고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원정일이 또 조교 보는 놈으로서 조교에서 가장 좋았던 놈 안쪽에 3번마 이 소빈용이라는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두의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고 주행검사 때 어떤 조교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정말 강한 그런 훈련을 하고 나왔고요. 자, 5등급 드림 영천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밀림이 없습니다. 3번마 소빈용이라는 마필 가지고 있는 잠재력 데뷔 전부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장. 저는 원더풀 챔피언은 뭐 이번에 믿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두 분 의견을 좀 참고해서 한 번 더 변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원더풀 챔피언은 중심사 때 아껴놨었고요. 데뷔전 때렸고요. 바로 꽂았습니다. 제가 그 데뷔전 때 이 원더풀 챔피언을 강하게 추천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 머니바다가 된 가더라도 선입권 마필들이 그래도 버티기가 좀 쉬운 1000m다라는 점이었는데 하필이면은 매니바다 쫓아가다가 그 선입권 애들이 전부 다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널널하게 지금 미쳐가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무조건 1200m겠구나 했는데 1200m 나왔고 코스 잘 받았고 해서 원더풀 챔피언의 첫 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원더풀 챔피언이 겁이 있고 농땡이기가 있고 흙 맞으면 들뛰고 좀 그런 단점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도 망아지들 속에서는 한 수를 좀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 내용 1번, 3번 내용이 나왔고 사실 여기 지금 내용으로 말을 하자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싹 말해야 돼요. 시간 관계상 좀 거기까지 안 되겠고 한 두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6번마 샤크대 장군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주도 시원하게 되지 않고 또 모래를 맞으면은 하늘로 뛰어버린다 라는 내용으로 아예 잘랐던 말입니다. 당시에 대가리 팔렸던 말이죠. 근데 철저하게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건지 아무튼 뭐 임승진이 예상을 좀 살려줬는데 자, 이번에는 의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교 때도 병합을 하면서 흙 맞추는 연습, 흙에 대한 적응 연습을 시켜가면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말갑에서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게 7번 실버 스피닝인데 실버 스피닝 역시도 실전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급되지 않은 말 중에서도 내용이 필요한 말도 몇 마리가 있어서 이번 이 경주는 저나 박 소장이나 원장일이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최종 압축 막권 결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7번마 금화포르테가 자력으로 우승을 따먹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편성 운이 좋아야 되겠다라고 좀 평가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실전을 계속 거듭하면서 직선 걸음만큼은 아주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딱 기대한 만큼은 꾸준하게 300m를 집중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통일대로가 이제 앞선을 싹 정리해 준 덕도 있지만은 무난하게 이 착을 따먹었었는데 이번 경주도 사실 세 보이는 액면에 마필이 없습니다. 출전 주수도 적고 최범현 기수 요 금화포르테 정도는 확실하게 상금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저도 금화포르테인데요. 최범현 기수가 이제 휴가를 수요일까지 받았는데 요거 타려고 월요일 날 나가서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욕심을 내고 있는 마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우리 원정일 의원이 장수목장으로 휴가 갔잖아요. 네. 최범현이도 거기 갔다며요? 같이 갔어요. 아,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금화포르테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승부로 때려버렸어요. 통일대로의 금화포르테 한 방으로 시원하게 때려서 복승식 10배, 쌍승식 22배짜리 제대로 된 항구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대가리죠. 당연히 대가리고 5번마 마이티와가 이제 문세희가 탔습니다. 왜 문세희가 탔다는 데 강조 말씀을 드리냐면 주행검사를 문세희가 했고 또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 때 문세희가 탔던 말입니다. 지금 몇 달이 한 반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문세희 손에 들어왔는데 목요일 날 마무리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사뭇 틀려진 모습이고 또 데뷔 초에 이 말을 정확하게 또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게 문세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화를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 점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느낌은 분명히 변화가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경주 장려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12마리고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이루경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지금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수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3번마 미래등불을 이번 경주까지는 한 번 더 데려갈 생각입니다. 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승급전이고 또 거리가 늘어났어도 직전 경주 이미 끊어놓은 주파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1300m 경험도 있고 가뿐하게 우승을 할 것을 봤는데 좀 결정적인
한타가 막판에 좀 부족한 모습이더라고요. 거기까지인지 아니면은 그게 또 보완이 되면서 더 성장할지 제가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 마필인데 뭐 1000m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당장 상금벌이가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m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갖고 있는 걸음만으로도 연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도 3번마 미래등불입니다. 지난번에는 말을 완전히 미친놈처럼 타더라고요. 선두권 6열 외곽을 쳐 돌면서 도 2등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등을 했던 커리클이 완전히 어부질이었죠. 커리클이 그 다음 경기 나왔을 때 제가 말로도 안 봤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데요. 미래등불이 저는 정말 좋은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교를 시원하게 하지 못해요. 다리가 좀 약해서 다리만 만약에 좋았다면 벌써 4등급 이미 올라가 있을 말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번에 그 다리 때문에 주로조교 대신에 수영조교까지 신경을 쓰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미래등불 우리 원정일의 준메인인데 어떤 말을 놓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역시도 3번 미래등불에 힘을 좀 실어드리겠고 자 이번 사정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의 내용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준메인 배팅 강도 올려서 붙는 그러한 승부처입니다. 미래등불에 대해서 좀 힘을 많이 좀 실어 주셨는데요. 미래등불 좋죠. 직전 경주 모래 안 맞으려고 굉장히 외곽 선회를 하면서 입상을 지켜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외곽을 돌았을까? 왜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외곽을 돌았을까라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단거리 1000m고 거리를 줄였고 미래등불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원정일은 3번만 미래등불 놓고 가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선행을 가는 거는 9번만 매니바다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크게 임팩트가 있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매니바다가 승급전에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사이즈상 9번만 매니바다는 저는 충마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준메인 승부처에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를 놓고 들어가는데 중요 포인트는 지금 극찬을 받은 3번만 미래등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을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준메인 승부처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9번 3번 깰 놈들 두 마리 엮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정일의 포인트는 9번만 매니바다였습니다. 매니바다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매니바다니까 매니바다 놓고 승부를 하겠다라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니바다를 포인트로 잡고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700m 5등급 경주입니다. 11마리입니다. 박소장 듣겠습니다. 7번만 불후의 명곡을 좀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 걸음도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완벽한 추입으로도 걸음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작전 구사 능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됐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700m라는 거리 자체가 조금씩 부담스러운 마필들만 모아놓은 경주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7번마 불후의 명곡 배팅권에 넣습니다. 언제? 네, 요마필은 이제 가족분들께서 현장에서 좀 체중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번마 광야불기둥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체중이 워낙 작아요. 400kg 조금 넘어가는 410kg 조금 넘어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이 이번에 조교 강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빠져서 나올 것 같은데 체중이 뭐 10kg 이상 뭐 확 빠져서 나온다라면 생각을 해볼 그런 상황이지만 요마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전 경주 탄력을 받아야 될 그런 직선주로 해서 완벽하게 진로가 막히면서 안쪽으로 좀 진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탄력적이었어요. 굉장히 느낌이 좋았고요. 이번 경주 물론 1700m 말 담화수가 좀 작고 왜소하지만 그 막판 한방 근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느낌적인 부분 8번마 광야불기둥이 이번 경주 추입으로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8번, 7번 이런 말들의 설명이 나왔고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출전마 11마리 중에 지금 1700m를 뛰어보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4마리 빼놓고는
나머지 말들이 1700m를 경험해보지 못한 말인데 저는 1700m를 경험해본 말 중에 이번에 변화가 온 말, 그 말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9번마 백산 아일랜드입니다. 예전에 1700을 몇 번 경험해봤던 말입니다. 제가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분명히 기본기가 있는데 말이 너무 작다. 몸이 앞으로 몸이 좀 커지고 뺐다고 굵어지면 어느 정도의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직전부터 이제 체중이 서서히 불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도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십시오. 불면 불수록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는 말이고 이번에는 최봉주 조교사가 아주 칼을 갈아댑니다. 그동안에는 그 집 조교보 뭐 이런 애들한테 맡겨놓으면서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듯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최봉주 조교사가 진짜 연일 칼을 갈아대면서 말을 살려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번마 백산 아일랜드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일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캐세라세라. 요 마필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선행마라고 좀 뭐랄까요, 좀 단정을 짓고 있었던 마필인데, 야, 직전에 도쿄블루 이기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몇 두가 보입니다. 뭐 안쪽에 이번마 캔탄생도 있고요. 자, 그러나 뭐 따라가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가서 보인 걸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3번마 캐세라세라 이번 경주도 역시 연투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말 8마리 뛰지만은 좀 편성이 빡빡해 보입니다. 여기 이제 7번, 8번이라도 좀 얌전하게 신마 2마리가 얌전하게 있어줘야 조금 좀 액면대로 안정감 있게 흐를 텐데 7번, 8번까지 또 한번 먹어보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벼들면은 아주 뭐 치열한 한판이 1000m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번마 캐세라세라가 가장 액면이 좋죠. 그 다음에 좋은 마필로 4번마 선샤인 델마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검 때 걸음의 여유가 너무 좋았고 체중이 불면서 이제 조금 더 마체가 탄탄하게 좀 완성이 되어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망아지들까지도 살펴야 될 정도의 그런 편성이라면은 휘양마, 4번마 선샤인 델마가 보여줄 수 있는 스피드도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6번마 필리벤 지라프입니다. 직전에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전진구라는 감량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000m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필리벤 지라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일단 한구라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 6경주의 포인트는 제가 아예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팔려줄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노코대를 축인데요. 바로 10번마 지공 불패라는 말입니다. 36조 말인데요. 서울 휴장 전에 제가 36조 종합지 백판말 갖고 W 고배당 승부, W 대포동 승부로 해서 복승식 90배, 쌍승식에 한 300 몇십 배를 잡아냈던 기억이 바로 잠깐 나는데 자, 10번마 지공불패를 제가 축을 아예 오픈해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다. 최근에 2번을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MR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2번의 페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월 25일 날에는 최범만이가 이 말을 자기 집 말임에도 최범만이가 자기 집 풀기수죠? 5조죠. 지금 5조. 지금 5조에 있군요. 네. 36조에 있다가 5조로 간지가 됐는데 아무튼 이 말을 처음 탔어요. 그래서 처음 타다 보니까 그동안에 탄 거를 이제 공부를 했겠죠. 외곽에서 흑암 맞고 타더라. 그러니까 1번을 잡아버리면서 그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진 겁니다. 1번에서 흑암 맞으려면 선행을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너무 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 역시도 김영군이 타고 안쪽에서 흑 무수히 맞아버렸죠. 역시나 그러니까 최범현의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흑 맞으면 덜 뛴다라는 걸 알고 전전에 최범현이가 1번 게이트에서 오버지를 했던 거고 직전에 이제 흑 맞고 못 뛰었던 말인데 외곽으로 나와라만 했습니다. 외곽 나왔습니다.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번마 지공불패
대가리 넣고 승부로 들어갈 거고, 팔리고 없을 말, 뭐 다리가 안 좋아서 조시가 떨어져서 또 거리가 안 맞아서 뭐 말이 좋아진 게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울고 있는 말 천지백갈로 깔려 있습니다. 10번마 지공볼패에 붙여서 때릴 말 딱 3마리 남는데 그 중에서도 또 배당마 1마리, 짭짤한 것도 1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낌 굿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1300에 5등급에 10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6번마 블루댄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타임면에서도 눈에 확 돋보일 정도로 직전 경주 주파 기록이 좋았습니다만은 선두권이 좀 얇은 경주가 유리해요. 백만돌이, 뭐 킹코드 이렇게 이제 뒷심이 있는 마필들, 담양천사도 아꼈다가 한 발 쓰는 그런 맛은 좀 있는데 그런 마필들은 뭐든지 수동적으로 직선에서 도전해야 될 마필이고 선두권에서 이렇게 몰려나갈 마필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도 가속 구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6번마 블루댄서를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선행마가 뭐 퍼펙트 휴머 정도, 뭐 동남대박, 뭐 딱 크게 뭐 선행마다라고 뭐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 승부를 하면서 의지를 보였었던 5번마 레드형 명운이 저는 선행 의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9번 달고 욕심을 좀 부렸는데 선입권에서라도 모래를 피하니까 나름대로 걸음이 충분히 나와줬고요. 자, 이번 경주도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부담 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5번마 레드형 명운 편성적인 이점 살릴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 거기서 거기 좀 고만고만한 애들이 나와서 좀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5번, 6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200 연합사 등급 11마리인데 연타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소장 듣습니다. 이번 사커 히어로 이번 경주도 이제 문세영 기수입니다. 직전에는 그 천재 이루가 늑발을 해주는 바람에 그 덕분에 이제 편안하게 선행까지 나갈 수 있었는데 뭐 선행 나가서 잘 뛴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뒷심과 끈기도 있는 마필이 순발력까지 잘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우승을 거둔 것인데 준비도 잘 됐고 또 등짝도 좋고 안쪽 게이트인데다가 뭐 선두권에 뚜렷하게 신경 써야 될 견제를 꼭 해야 될 만한 마필도 없어서 자기 걸음대로만 차분하게 풀어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장. 네, 저는 8번마 아치아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이 나쁘지 않은 마필이에요. 그러나 직전 경주도 그랬고 5월달 경주도 그랬고 단기간에 휴양을 거쳐서 직전 경주는 인기 모으고 부러졌는데 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었어요. 조교 자체가 뭐 거의 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약한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휴양 공백 이번에는 뭐 적정 주기를 만났고 2차로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고 조교 또한 조금 더 강단 있게 준비한 만큼 직전 경주 트리커 파인투데이 진격의 여왕 결의 점입가속 이런 마필들과 견주었는데 레이스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치아치가 준비가 안 됐었다라면 이번 경주는 준비해놓고 안장 딱 바꿔놓은 8번마 아치아치를 노림수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기를 임승진이가 이제 방송 준 메인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양쪽에서 언급했던 이번 사커이어로 8번 아치아치를 비롯해서요 5번 성은강자라든가 또 10번마 스카이벨벳 또 9번 캡틴박 1번 그레이삭스 이런 애들이 역시 아울러서 인기마로 아사무사하게 팔려줄 그런 인기마 혼전 편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준비로 준비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팔리고 없을 말이 한 절반은 된다는 거예요. 절반 되는 불안한 인기마들을 완전히 자를 수 있는 내용 접수가 됐고요. 또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이번에 칼을 갈았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내용을 접수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팅권에 안고 갔었는데 기대만큼 못 뛰더라고요. 좀 실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칼을 갈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니까 한 번만 더 믿어봐라
라는 내용을까지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림수로 가져가는데 임승진의 느낌도 괜찮아요. 분명히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말이고 실전에서 지금 터지지 않았을 뿐 그 터질 타이밍만 지금 보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는 터지는 쪽으로 분명히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방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뭐 내용은 좀 장황스러웠습니다만은 실전 맞고는 정확하게 축 잡고 2방 내지는 3방 압축으로 뭐 깔끔하게 간단하게 압축이 될 상황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차 3정주입니다. 1200의 원합 4등급의 9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채찍을 떨어뜨렸죠. 1번마 모멘트라는 마필. 야, 채찍을 안 떨어뜨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그런 마필이에요. 레이스가 약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급드렸던 1경주에 캐세라세라 도쿄블루가 뛰었었던 레이스였는데 정두윤이가 차 4코너를 돌자마자 채찍을 버려버렸어요. 열심히는 밀어줬는데 그 탄력감은 좀 아쉬웠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 경주 1200m 거리를 늘려서 나왔는데 어차피 앞선 뒷선 뭐 중위권 선입권 뭐 다실박이서 안장이라면 1번마 모멘트 믿고 들어갑니다. 헬로비너스를 약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곽적으로도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상대가 한 마리 정도 있는데 그것도 뭐 받치기 정도고 5번마 헬로비너스가 뭐 무난하게 올 것으로 보는 쉬운 편성 같습니다. 그렇죠. 헬로비너스죠. 라스트도 좋은데 이제 스타트까지 보강이 돼버리면서 이제 앞뒷방 오토 적어도 4군에서까지는 앞뒷방 오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헬로비너스 인기도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이론영화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이 메인 승부, 일요일 메인 승부. 굉장히 중요한 경주죠. 작심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딱 액면상으로 딱 보여졌을 때 18조 마방에 3번마 천재이루가 딱 보여지고요. 5번마 경주불패 연승가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고, 스모키베일도 조교 강도가 확실히 올라와 있고 김혜선이에서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됐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0번마 브라이트캣도 대하 시발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1400m 직전 경주 1400m 상당히 좋은 호기로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능력마들의 접전 구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 제가 언급드린 마필은 원정일이 충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띄워주고 있고 느낌 자체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왜 충마로 보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직전 경주보다 좋아진 게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거리가 늘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주 굉장히 잘 뛰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보다 조교 강도가 완전히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고, 직전 경주에 어떤 운이 좋아서 라스트 한 발을 썼던 그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기마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제가 메인 승부를 잡고 들어가는 이유는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좋아진 만큼 직전에 아쉬웠던 부분을 만회하고자 확실하게 만들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조교 때 탄력감, 안 좋았던 부분에서 탁탁 치고 나왔던 그 탄력감을 원정이가 봤습니다. 자, 그놈 놓고 팔리는 놈들, 안 되는 놈들 딱 쳐내놓고 되는 놈만 딱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루전마 8경주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제대로 된 항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600의 국산 오픈 3세 이상 9마리, 여기가 바로 오너스컵 대상 경주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반기에 대통령배가 펼쳐집니다. 국산마 편성 대통령배인데 아마도 거기에 지금 나온 말들이 여기 대충 나온 것 같아요. 대통령배의 전초전으로 보여지는데 서울말로는 6번마 시티스타 한 마리가 출전을 했고 나머지 8마리는 죄다 부산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두바이에 가서 뛰었던 파워블레이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뛰었고
트리플 라인이 지난번 오랜만에 나왔고 또 같이 두바이를 갔던 파워 블레이드도 오너스컵을 통해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요.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까지도 저는 서울, 부산 통틀어서 랭킹 1위는 트리플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리플 라인이 이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경주 나왔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57을 달고 뭐 누가 우승할 것이냐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트리플 라인에게 지금 뭔가 하자라든지 불안 요소가 지금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뭐 하질 않습니다. 3번을 놓고 역시 또 후착을 찾아야 되는 경주로 분석합니다. 완전. 네, 파워블레이드가 얼만큼 팔릴지 저도 트리플 라인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석세스 스토리가 너무 편한 선행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1800m 직전 대상 경주는 뭐 어이없이 뭐 선행도 못 가고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보면 선행마가 아예 없습니다. 트리플 라인 조금 빠르고요. 6번마 시티스타도 나름대로 순발력은 가지고는 있는데 선행 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요. 석세스 스토리가 유현명 기수 안장에 철저하게 초반부터 힘 한 배 해가지고 1400m 어리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1400m의 1600m의 대상 경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1600m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이번 석세스 스토리 말씀드립니다. 3번, 2번이 내용이 나왔는데 3번만 트리플 라인은 부담판에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을 말 같습니다. 저 역시도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이제 후착 어느 쪽으로 때려 먹느냐인데 저는 가장 노려야 될 말로 방송을 통해서 좀 공개 추천을 드리겠는데 바로 9번만 돌아온 현표입니다. 그 전에 5월달에 얘가 뛸 때 왕대가리 팔렸었습니다. 못 들어왔잖아요. 못 들어왔던 이유가 뛰다가 편자가 빠져버렸다고 그럽니다. 신발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는 그 여파 때문에 말 자체가 몸을 좀 사리는 그러니까 뛰다가 신발이 벗겨져 버리니까 발바닥이 무지하게 아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 스스로 몸을 좀 사리는 버릇이 생겼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또 4등을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지 않습니까? 편자가 빠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3번마 트리플 라인에 육박하는 그런 기량을 보여줄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주고요. 1200입니다. 3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님 준비했습니다. 이러기만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좋은 마필들이 참 많습니다. 순발력으로 또 끈기로 최근에 입상을 하고 승급한 마필들도 꽤 많은 그런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풀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그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아주 뭐 명확하게 요거는 놓고 때려야 되겠다라는 마필이 분석을 통해서 딱 한 마리가 뽑아져 나옵니다. 일단 1번마 친친짜는 지난번에 깨졌어도 또 팔릴 겁니다. 이 마필 자체가 뭐 아니면 도예요. 초반을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뭐 힘 안배를 통해서 직선주로 다시 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편성이 좀 약할 때 문제고 이렇게 좀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 속에서는 초반에 승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1번 게이트가 떨어졌고 또 김태훈 기수의 이 다부진 초반 추진이 꽤 매력적이에요. 김태훈 기수도 1번 게이트 살려내서 조금 좀 어정쩡한 순발력 마필들을 좀 일거에 속하게 준다면은 1번마 친친짠과 함께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박 소장이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준비된 대가리 마필에 붙여서 친친짠 일단 주력 때려놓고요. 역시 친친짠이 다시 한번 직전 경주처럼 좀 삑사리가 났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큼직한 배당까지 함께 노리면서 메인 승부다운 한구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친친짠을 비롯해서 몇 마리가 승부의 포인트로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일마 구경주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역시 또 짭짤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1800의 2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자 5번마 아데레 축제가 승급전인데 지난 경주 원정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마들이 이제 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데레 축제가 대가리를 왔는데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급전이었기 때문에 아델의 축제가 직전 구산 4등급에서 승급전을 펼쳤을 때 7마신을 이기고도 3등급에서 3차권을 팔렸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편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델의 축제가 인기 대가리를 팔려야 되는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3위권을 팔리면서 대가리를 왔다라는 거는 편성 자체가 약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마신 정말 여유 있게 우승을 했다라는 거. 이번에 2등급 또 한 번의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5번 아델의 축제가 게이트 조건이나 편성의 조건이나 그리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주행의 습성이나 1등급까지도 올라갈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9번마 우아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시미럭이 그 우아하고 지난번에 뛰었을 때 정말 잘 뛰긴 했는데, 확실히 그 4.5kg의 부담 중량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말은 참 좋지만 우아도 2등급에서는 우승권이에요. 우승권 전력인데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개 속에서 일단 초반부터 스피드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던 것 자체가 좀 하자였고, 김영근 기수 등짝입니다. 저는 9번마 우아, 부산까지 내려간 김영근 기수가 멋진 모습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조건 52kg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유시미력은 말이 좀 작잖아요. 부담 중량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우아는 52의 동일 부담 중량이고, 또 김영근이가 부산에 가끔 내려가면은 19조에서 꼭 돈 될 만한 말을 한두 마리씩 태워주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타러 내려갔다가 뭐 하나 19조 말 제대로 갖다 꽂았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마 1군 경주였던 것 같은데 짭짤한 거 김영근이가 또 부산에 가서 또 챙겨왔고, 이번에도 9번 우아 챙겨올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고, 12번만 다이나믹 탱크가 저는 1800이 좀 짧은 말이다라고 그동안에 좀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뛴 모습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장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좀 분명히 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 대한 단점이 있어서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훨씬 나은 말이고, 그래서 저는 12번만 다이나믹 탱크의 변수까지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의 4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이를 듣겠습니다. 네, 뭐 단촐한 편성이고요. 키마가 좋죠. 외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있었고, 그 발주 좋았던 부분을 굉장히 잘 이끌어주면서 직선줄에서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트랑 때문에 레이스가 좀 꼬여버렸어요. 나트랑이 이제 3, 4코너 돌아오는 시점에서 키마 가운데로 싹 끼어들면서 키마가 외곽 3단을 돌면서 좀 아쉬웠는데, 뭐 이번 경주에는 뭐 그렇게 뭐 괴롭혀줄 마필도 없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단출한 편성, 직전 경주의 라스트 걸음이면 키마 저는 재밌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저번 경주는 저는 3번마 피스풀 라이프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야 돼요. 전개가 편안해야 되는데, 비슷한 각질의 마필들이 막 에어싸고 둘러싸고 안쪽에 갇히고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초반 중반에 조금 이제 출전 두수가 적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번씩은 덤벼들 텐데, 일단 피스풀 라이프는 고속에서 차분하게 인코스 자리만 끝까지 유지해낸다면은 뭐 직선주로 해서 상대 마필들과 견주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끈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피스풀 라이프가 거리도 잡고 또 상금도 벌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이요, 좀 변수가 나올 것으로 봐요. 지금 여기가 8마리 편성이긴 하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뚜렷한 능력마가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이제 뛰었던 거 성적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레벌레 팔릴 말들인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찬스를 맡고 있는 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말이 바로 8번마 성은마루예요. 데뷔 초에 선행으로 우승 3회를 하고 2등 한 번을 했던 말입니다. 그 뒤로 잠깐 말이 마탱이가 갔었어요. 그리고 또 과도하게 올라간 부담 중량도 문제였고, 또 빠른 말들을 만나면서 앞에를 못 가버렸고, 선행 여부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말의 특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등짝을 2여기로 바꿔놨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경마를 하면서 야, 진짜 저 새끼는 진짜 선행만 하는 귀같이 탄다라고
제가 감탄을 했던 기수가 바로 이역입니다. 저는 선행마 말몰이, 중간에 선행마 페이스 이만배, 페이스 잡아돌리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든 것을 평가했을 때 저는 이역이가 과천이 일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 8마리 단촐한 편성에 빠른 말이 없다. 8번마 성운마루에 선행 강공이 빛을 발할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 성운마루 임승진의 관심마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고요. 여기는 1800인데 1등급인데요.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루기만 방송 준매인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감량 5kg는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1번마 파이널 보스. 야, 이게 참 범연이 자가용인데 세용이 오니까 자가용이 안 돼 버렸네요. 좀 전화해서 술 한잔 해야 되겠어요. 뭐 저는 파이널 보스입니다. 감량 5kg고요. 1등급 첫 도전이기는 한데 상대마 신조대엽, 뭐 장상 카우보이 몇 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파이널 보스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파이널 보스가요. 원래 문세영이가 데뷔 초부터 타던 말이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무슨 대상 경주 때 다른 말하고 따블이 돼서 세영이가 다른 거를 타느라고 지영철 조교사한테 양해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범현이가 탔고 그때 범현이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 대상 경주에서. 자, 이번에 지금 최범현이가 농림부 장관배 때 부러지자마자 지영철 조교사는 마치 그래 너 한 번만 깨져봐라. 기다렸다는 듯이. 너 한 번만 깨지면 바로 기수 바꾼다. 기다렸다는 듯이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자마자 우진생이한테 파이널 버스를 지정을 시켰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저는 1번만 장상 카우보이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오픈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못 맞췄어요. 아직 잘라버렸습니다. 왜? 안쪽으로 기대는 게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페로비치가 정말 절묘한 기술수를 바탕으로 말에 대한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끌고 들어왔다라고 했고 지난번에는 임기원이의 외곽이었습니다. 임기원이가 과연 페로비치만큼 탈까? 저는 임기원이를 제가 평가절하했던 거죠. 근데 임기원이가 보란듯이 끌고 들어와 버렸는데 아무튼 그 일본말 장상 카우보이는 번호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너무너무 기대는 말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를 잡았고 또 그래도 썩어도 준치 아닙니까? 박태종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1번마 장상 카우보이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장상 카우보이도 현장에서 마체중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직전 경주 2차 선전한 것은 그냥 한마디로 보면은 등짝 차이입니다. 안쪽 기대는 마표를 안쪽으로 잘 쑤신 임기원이가 언비터블 요거 잘 잡고 타야 되는 마피를 외곽 돌렸던 이동화보다는 분명한 우위였던 거죠. 등짝이 바뀌었거나 위치가 바뀌었거나 기수가 조금만 좀 달랐어도 장산 카우보이 언비터블의 싸움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장산 카우보이가 지난번에 보여준 그 걸음이 충분히 또 한 번 먹힐 수 있을 정도로 이번 1등급 편성에서는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저는 현장 불변의 충만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대가리 팔릴 마필인데요. 9번마 신조 대엽이죠. 신조 대엽이 계속 이제 취입으로 또 뒷직선에서 서두르는 작전으로 전개를 참 잘 풀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좀 부담 중에 조금 좀 부담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 뭐 11경주 배당이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9번 신조 대엽이 이번 경주에서 무슨 쇼하듯이 취입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그냥 중반에 선에까지 뺏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 나갈 후보가 억지로 보면 뭐 삼봉도 있고 뭐 빛의 바다도 과거에는 순발력이 있었다 이런 거 다 예전 일들 끄집어내면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지만은 신조 대엽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중반에 선행을 뺐든지 아니면 초반부터 밀어서 선행을 가버릴 수도 있고요. 거의 뭐 전개를 지 마음대로 풀어갈 수 있는 전개의 축이라는 데는 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전기만 나쁘지 않으면 직선줄에서 뛰다가 많은 마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신조 대엽이 깨질 일은 없다. 신조 대엽을 축으로 후착을 반듯하게 압축을 해서 붙는 경주고요. 딱 2마리로 좁혀놓고 있습니다. 11경주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은 반드시
잡고 통과할 수 있는 경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1경주에 우리 박 소장의 축은 신조 대협이다. 신조 대협을 갖고 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문세희가 그 다른 말 탈 때 타느라고 파이널 버스 못 탔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과천시장 배 때네요. 그 매니브레이싱 타느라고 매니브레이싱. 파이널 버스 못 탔는데 파이널 버스가 대가리 쳐버렸잖아요. 멍청한 놈. 자 12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저 이광사석 보고 싶어요. 이광사석이 송재철이가 이제 이번 주 끝나고 아마 군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이네. 마방에서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요. 송지철이가 조교하는 모습 속에서 그 간절함이 좀 느껴졌어요. 뭐냐 직전 경주에 아쉬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뛰는 노멤버 모닝과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실수 없이 기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등급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6번마 이광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장. 저는 4번마 에이스 러너입니다. 뛴 구미 상대했었던 그 마필들 자체가 분명히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확실하게 우위에 있고 또 등짝과의 호흡이 좀 염려되는 마필들이 많은 반면에 4번마 에이스로는 뭐 박태종 기수가 아주 노련미로 차분하게 잘 타줄 겁니다. 아주 불필요한 몸싸움만 하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또 그랬어요. 또 초반에 스타트 때 싸우고 뭐 그 대한영웅이었나요? 그것도 방해하고 뭐 떠밀리고 난리구실을 치고도 뭐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능력 자체는 분명히 검증이 됐고 아주 센 말을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2차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 수성 캡틴이에요. 지난번에 이게 상당한 인기마로 팔릴 때 제가 현장에서 끝까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잘라버리면서 당시 위지스피드의 절묘한 선택 배당 막권을 적중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체중이 11kg가 불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5월 13일 날 얘가 대가리 팔려고 부러졌던 이유가 바로 멍덩이가 무거웠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6월 10일 날에는 체중을 빼고 나왔는데 거리가 잘못돼 버렸던 거죠. 근데 지난번에 1400 거리 맞춰놓고 다시 나왔는데 그 다이어트를 했던 체중이 다시 불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잘랐는데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좀 역시 하고 나온다라는 내용 접수가 됐고 현장에서 같이 한번 확인하자고요. 직전 대비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져나왔을 때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수상 캡틴이 지금 레이팅이 80점에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2등만 해도 갔다가 승군해버리는 3등만 해도 잘못하면 승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진이라는 마이너스 4kg짜리 감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만큼 마방의 승부지는 확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아있는 거는 현장 체중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나오면 더욱더 믿음을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8월 13일 일요경마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남는 시간 동안 쉬지 않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분석을 하고 혹시 부족한 거 없는가 체크하고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